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에 전격 반입했습니다. 이 반입 과정에서 사드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경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에 사드 레이더와 발사 차량, 통제 장비 등이 전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지난 20일 미군이 우리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공여받은 지 6일 만입니다. 주한미군의 기습 수송 작전은 새벽 0시부터 7시간가량이 소요됐는데요. 경찰의 통제 아래 대형 트레일러와 발사대, 발전기 등 차량 30여 대가 골프장 부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드 부지로 들어간 장비들은 오산과 부산 기지의 분산에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긴급 수송 작전에 대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조치로 별도의 시설 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 영향 평가와 시설 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올해 안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이 대선을 의식해 결과에 따른 변수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드 장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저지하전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어젯밤 5당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네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후보들은 안보 현안과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윤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북핵 위기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안보 무능 정권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수 진영의 색깔론을 경계했습니다. 안보 제일주의, 그건 가짜 안보입니다. 천문학적인 방산 비리를 방조해 왔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문 후보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에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1년에 4조 2천억 원으로 충분하다라고 한 그 재원이 터무니없이 작게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예. 저는 재원 대책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는 좌파 강성 노조가 강해가지고 제조업이 없어요. 전부 공무원 일자리만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어제 토론회는 무려 170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들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때로는 한편이 되기도 했는데요.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차 TV 토론에선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심상정 후보. 그랬던 심 후보가 갑자기 몰아치자 문 후보는 말실수까지 합니다. 문 후보님이 낸 공약 태반이 공수표다. 양자 토론 용의가 있고요. 진보당보다 이게 우리가 뭐 진보당 아닙니다. 전 정의당보다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안철수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깜짝 고백을 합니다. 칼퇴근 그 공약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정말로 좋은 공약들 저는 실행에 옮길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찰떡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유 후보님 아까 그 전술핵 도입하신다는 거 그거 한번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국방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핵공격하면 자기가 반드시 바로 즉각 핵공격을 당한다는 그런 두려움에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세종대왕을, 홍준표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각각 정약용과 정도전을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해법과 한계에 대해서 전정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형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민간 주도형 공약을 내세우며 각을 세웁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고 심상정 후보도 공공부문 등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주도형 공약을 내세운 홍준표 후보는 기업 규제를 완화해 110만 개 이상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을,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간 1,2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고용 보장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대신 청년 창업 활성화 그리고 비정규직 축소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 명 채용에만 5년간 21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들의 정년까지 정부가 지출해야 할 막대한 인건비 부담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이 순탄치 않을 거란 평가입니다. 민간 주도형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정책과 큰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인 재정 지원이 그대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인민군 창건일을 맞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에 대해 정말 힘이 있다면서 북핵 해결을 돕는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6, 7주마다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미 상원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합니다. 워싱턴 현엄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문제 해결을 돕는데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해 정말 힘이 있다면서 끔찍한 충돌 우려에 처한 우리를 도와줬는데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유보한 것이 북한을 압박해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대가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또 시 주석을 좋아한다면서 시 주석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We had a very good bonding. I think we had a very good chemistry together. I think he wants to help us with North Korea.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북핵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6, 7주마다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정보 당국의 결론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에게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던 트럼프는 오늘은 상원 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새 대북 정책을 직접 설명합니다. 오는 28일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장관들과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공조에 이어 국제사회를 총동원해 대북 압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우려했던 6차 핵실험 도발을 하지 않자 중국은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중국 국제공항 항공은 중단했던 평양 노선 운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보상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베이징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북한 창군절이었던 어제 중국은 관영 매체들을 총동원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환구시보는 미국이 공습하면 북한 정권은 생사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멈춘다면 극한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선 중국군 20만 명이 전쟁 직전에 1급 전비 태세에 돌입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제 우려했던 6차 핵실험을 하지 않자 중국은 북핵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복잡하고 민감한 데다 매우 긴장돼 있다면서 관련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삼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제항공은 지난 17일 갑자기 중단했던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노선의 운행을 다음 달 5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의 평양 노선 폐쇄는 북한의 핵실험 저지를 위한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북한이 어제 핵실험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보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지난해 동해안을 강타했던 태풍 차바로 인한 수재민 지원에 쓰여야 할 소중한 의원금 8천만 원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평소 빚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 차바. 울산을 물바다로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7명이 숨지고 2,1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국에서 온종의 손길이 이어졌는데 울산 울주군청 재난복구 담당 6급 공무원 김모 씨는 당시 접수된 수재의연금 8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S오일로부터 기탁받은 3억 1,500여만 원의 주유상품권 가운데 8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겁니다. 수재민들이 상품권을 찾아가지 않아 직접 전달하겠다고 속인 뒤 현금으로 바꿔 사용했습니다. 부동산에 사기를 당했다 해놓고는 정확하게 집 말한 게 상품권 금액이 맞는지 8천만 원 가량을 인정하긴 했는데 김 씨는 지난 5일 명예퇴직 신청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에 나선 울주군은 김 씨가 평소 재난복구 관련 공사업체나 동료 직원들에게도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정황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가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울주군은 비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면 명퇴 자격을 박탈하고 직위 해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북한이 어제 강원도 원산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 아래 북한군 창건 사상 최대 규모의 종합타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오전 김정은이 강원도 원산 비행장을 통해 훈련장에 도착했으며 300문의 자주포 사격과 적 함선에 대한 어뢰 사격, 전투기 폭격 등의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김정은은 포병들이 가슴이 후련하게 정말 잘 쏜다며 적대 세력들에게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 포병 무력의 불의 세례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의 조속한 작전 운용을 위한 조치로 별도의 시설 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환경 영향 평가와 시설 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올해 안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 운용 능력을 구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미 군 당국이 대선을 의식해 결과에 따른 변수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드 장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저지하전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어젯밤 5당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회에서 네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후보들은 안보 현안과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윤지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북핵 위기를 후보님 아까 그 전술핵 도입 하신다는 거 그거 한번 국민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국방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핵공격하면 자기가 반드시 바로 즉각 핵공격을 당한다는 그런 두려움에 갖게 됩니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세종대왕을, 홍준표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각각 정약용과 정도전을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해법과 한계에 대해서 전종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정부 주도형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민간 주도형 공약을 내세우며 각을 세웁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8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수요일 MBC 생활뉴스입니다. 주한미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핵심 장비를 경북 성주 골프장 부지에 전격 반입했습니다. 이 반입 과정에서 사드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경근 기자 전해주시죠. 네,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에 사드 레이더와 발사 차량, 통제 장비 등이 전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지난 20일 미군이 우리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공여받은 지 6일 만입니다. 주한미군의 기습 수송 작전은 새벽 0시부터 7시간가량이 소요됐는데요. 경찰의 통제 아래 대형 트레일러와 발사대, 발전기 등 차량 30여 대가 골프장 부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드 부지로 들어간 장비들은 오산과 부산 기지에 분산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긴급 수송 작전에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재정에 대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어제 토론회는 무려 170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 후보들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때로는 한편이 되기도 했는데요.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차 TV 토론에선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심상정 후보. 그랬던 심 후보가 갑자기 몰아치자 문 후보는 말실수까지 합니다. 문 후보님이 낸 공약 태반이 공수표다. 양자 토론 용의가 있고요. 진보당보다 이게 우리가 뭐 진보당 아닙니다. 전 정의당보다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안철수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깜짝 고백을 합니다. 칼퇴근 그 공약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정말로 좋은 공약들 저는 실행에 옮길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찰떡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참담하게 안보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안보 무능 정권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DJ 노무현 정권 때 70억 불 이상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수 진영의 색깔론을 경계했습니다. 안보 제일주의, 그건 가짜 안보입니다. 천문학적인 방산 비리를 방조해 왔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문 후보가 내놓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에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1년에 4조 2천억 원으로 충분하다라고 한 그 재원이 터무니없이 작게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예. 저는 재원 대책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는 좌파 강성 노조가 강해가지고 제조업이 없어요. 전부 공무원 일자리만 있습니다.